드리겠습니다.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는 메아테크 사학과 김도우입니다. 이제 12월 거의 이제 막바지로 치닫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 해 우리 또 잘 유종의미 거두시고 내년을 또 멋지게 불태울 수 있는 그런 시간 오늘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면 어떨까요? 예, 아무리 뭐 썰어도 돈이 쌓여서 너무 지겹다는데, 우리 내년에 다 이렇게 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원과 함께 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예. 아멘. 네. 그러면 우리가 좀 전에 이제 부자를 보셨는데, 가난한 자와 부자의 마인드를 우리가 먼저 갖춰야 좀 전에 보시다시피 썰어도 계속 이렇게 재정이 넘치는 삶이 될 수 있을 건데, 가난한 자와 부자의 마인드 제가 좋은 글이 있어서 한번 캡처를 해봤거든요. 가난한 자는 늘 돈과의 고독한 싸움을 한답니다. 그러나 부자는 어떻게 하냐? 시스템을 가지고 협력을 한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 공감을 하시죠, 그죠? 자, 또 하나 보시면 부자는 늘 걱정을 한답니다. 가난한 자는 걱정을 하고 부자는 뭘 하겠습니까? 예, 꿈을 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시스템 강의를 할 때 1번 꿈 목표가 가장 우선인 게 그렇거든요. 가난한 자는 무언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부자는 무슨 생각을 할까요? 무언가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가 비즈니스를 하는데 Y가 가장 중요하다. How는 두 번째다. 이제 가난한 자 같은 경우에는 하우만 생각하거든요. 돈 벌 방법만 생각하는데 진짜 부자들은 내가 이걸 왜 하는지, 내가 이것을 통해서 무언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떤 역경이나 어려움이라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이 글귀에는 의미를 하는 거겠죠. 가난한 자는 기회를 기다리지만 부자는 기회를 만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늘 준비가 되어 있으면 우리가 또 기회를 만들 수가 있고, 가난한 자는 편안한 것만 좋아하고 부자는 불편한 것도 편하게 여긴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불편한 것이 내가 이것을 이겨내야 나중에 내가 편해지기 때문에 이것도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다. 우리가 리더가 되는 과정이 그렇잖아요. 하기 싫은 것, 불편한 것도 감내하고 이겨내야 나중에 내가 하고 싶은 삶을 누릴 수 있듯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는 돈을 물려주고 부자는 뭘 물려줄까요? 생각을 물려준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이제 이 비즈니스를 하면서 이 시스템을 어떻게 이렇게 물려줄까, 그 이야기에 대해서 늘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말과도 이제 일맥상통한 부분이 있는 거죠. 가난한 자는 저축하는 법을 가르치고 부자는 투자하는 법을 가르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 마인드를 가지고 올 마무리 또 잘 하시고 내년 멋지게 점프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뉴스를 한번 보시면요, 20, 30대가 지금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그냥 국민연금을 폐지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여기 지금 20대, 30대 있으시잖아요, 그죠? 왜 그런 거 하니? 기금 고갈 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에 90년대생 못 받는다고 합니다. 지금 90년대생 여기 계시거든요. 연금 내기만 하고 이제 못 받는다는 의미거든요, 이게. 그 이유를 가만히 보시면 이렇습니다. 이제 가입을 하는 사람 점점 줄어드는데 받아나는 수급자는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이 크로스 되는 지점에 나중에 결국은 못 받아간다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현 상황으로 계속 가면 90년대생은 국민연금 못 받습니다. 현 상황으로 가면. 가입자 100명당 구양비를 보면 옛날에는 얼마 안 됐거든요. 요 정도 수준이었는데 100명이 20명을 부양을 했는데 좀 시간이 지나면 이제 2060년 정도가 되면 부양하는 사람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도저히 이걸 감당해낼 수가 없다는 그런 내용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또 한몫하는 게 한국의 학계 출산율이거든요. 지금 OECD 평균이 1.6명인데 우리는 지금 언제부턴가 거의 뭐 0.8명 이 정도 수준입니다. 받는 사람은 많은데 내는 사람이 점점 줄어드니까 이거 국가에서도 해결을 할 수 없는 문제라 할 수 있죠, 우리가. 또 보시면 지금 우리나라가 거의 초고령화 사회로 이제 거의 진입을 하고 있는데,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일본 이런 나라들을 보면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고령화에서 초고령화까지 걸리는 시간이 아주 길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준비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빨리 초고령화 사회로 치닫은 나라가 우리나라거든요, 전 세계에서.
그렇다 보니까 미처 예견하고 준비할 시간이 없다 보니까 갑작스런 그런 노후가 함께 맞닥뜨려졌을 때 정말 불행한 노후가 한꺼번에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게 예언을 그대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인의 기대 수명이 남자는 거의 90세, 여자는 92세인데 요게 또 뭐 10년 뒤 같으면 또 달라져요, 이 통계가. 요즘에는 이제 장례식장에 가면 언제 올해 어떻게 되십니까? 하면 이제 80세에 돌아가셨다면 아이고 아쉽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옛날 같으면 오래 사셨다고 하는데 점점 이렇게 바뀌고 있거든요. 우리나라가 처음에 언제 이 국민연금을 스타트를 했냐면 1988년도 올림픽 때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는 국가에서 어떻게 디자인을 했냐면 국민연금 이게 이제 평균 임금 약 근로자 최고 100%까지인데 수령 최고 한도액은 최종 보수월액의 70%까지 맞출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직장을 다니다가 마지막 이제 해에 월 500을 받았다면 이 사람이 은퇴를 하면 500의 70%는 오치 35, 350은 대개 디자인을 해서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실제로 인구 통계나 시대 흐름하고 비교해 보니까 너무 현격하게 차이가 나더라. 어림도 없더라는 게 지금 우리가 몸소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민연금은 진짜 우리가 믿을 게 힘들다. 88년도에는 보험료율이 월급에서 3%를 떼갔거든요. 지금 계속 올라서 지금 직장인 다니시는 분 아시잖아요. 9%를 내 소득의 9%를 떼가거든요. 이게 지금까지는 유지가 되고 있어요. 아직까지. 그런데 곧 더 올려야 된다고 많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이 70%는 어림도 없더라. 계속 떨어져서 지금 뭐 40% 수준까지 이제 내려온다는 거죠. 우리가 기대하기가 쉽지가 않다. 이 국민연금이. 그리고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보니까 지금 62세, 63세 되면 받을 수 있잖아요. 그죠? 이걸 계속 늘어뜨리고 있거든요. 덜 주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재밌는 게 제가 예를 들어서 올해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을 했다 하면 저보다 한 살 적은 사람은 그 다음에 받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받게 이래 됩니다. 이게 지금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더 중요한 게 조금 있으면 이게 나중에 70세까지 많이 늘어난다면 심각해지는 거죠.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는 55세 때 내가 정년퇴직했는데 15년을 버텨야 돼요. 딴 일을 하면서 국민연금 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뭔가를 플랜을, 대안을 준비를 안 하면 큰일 날 그런 시대 흐름에 있다. 그래서 기금 고갈 뒤에 만약에 연금 개혁을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지금 내는 보험료율을 27%까지 올려야 된다. 월급 통장에 뭐 3분의 1은 그냥 국민연금으로 낸다 하는데 쉽지가 않잖아요. 그죠? 이런 수준이 오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이제 준비를 해야 된다는 부분인데 스스로가 뭘 좀 준비를 하려도 지금 시대적인 흐름이 산업사회가 노동자에게 준 유통기한 끝이라 해서 비자발적 은퇴 시간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할아버지 때는 이제 은퇴를 하고 싶을 때 은퇴를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다. 내 의지와 상관없이 회사에서 나가려면 나가야 되는 비자발적인 시대에 우리가 있다. 또한 그토록 많은 대학생들이 가고 싶어하는 곳이 대기업이잖아요. 대기업 가기 위해서 공부를 얼마나 많이 합니까? 초등학교 6년, 3년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 대기업에서 근속 연수가 평균 12년 정도밖에 안 되더라. 그런데 여기서 이제 자기 몸값 잘 살려서 점핑하면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이제 40 정도, 45살 정도 되면 이제 나오는 순간 월급이 반토막이 난다는 거죠. 또한 코로나 이후에 직장인 10명 중에 3명이 해고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그 가장 큰 이유가 경영난, 이 어쩔 수가 없다는 거죠. 경영난 때문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 너무나 불안정한 우리가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 다들 느끼실 겁니다. 자영업자도 지금 올해 가장 힘들다거든요. 코로나가 왔을 때는 정신없이 일을 했고 그 다음에는 대출로 또 그 다음에 대출로 하다가 이제 거의 목까지 차서 엄청나게 많이 힘들어지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앞서 제가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나이가 어느 정도 돼서 예를 들어서 은퇴를 했다. 은퇴를 했는데 중요한 게 은퇴를 하고 나서도 좋은 일자리나 좋은 그런 알바가 거의 없다라는 거죠. 여기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이제 이렇게 구직 자기 이력서 적고 있는 내용인데 좋은 일자리들이 많이 없다는 겁니다. 이것 또한 우리가 살면서 잘 염두에 봐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우리가 위기가 오기 전에 플랜 B를 꺼내라라고 하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위기가 왔을 때 뭔가 찾으려고 하면 좀 전에 할아버지 할머니처럼 그냥 알바 수준의 단기적인 일자리, 몸값이 얼마 안 되는 이런 것밖에 할 수가 없다. 그래서 플랜 B를 위기가 오기 전에 우리가 늘 준비를 해야 되고 위기가 오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 일의 특성들이 보면 지금 투잡 수요가 계속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수도권에서는 거의 다 투잡을 다 한다 그러거든요. 투잡을 하는데 이 투잡들의 내용을 보시면 전부 이제 일회성이다. 하다가 그만두고 남는 게 하나도 없는 이런 것들이 많다. 특히 이제 플랫폼 노동자들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대리운전이나 아니면 배달하는 이런 것들. 자, 이런 현상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요즘 같은 시대에 정말 머릿속에 염두를 해둬야 할 게, 부업으로 하지만 이걸 잘했을 때 내가 평생을 할 수 있으면 좋고요. 그리고 또 최저시급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내가 부업을 하지만 열심히 했을 때 소득 한계가 없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그리고 플랜 B로 시작을 했지만 이게 잘 되면 자연스럽게 플랜 A로 전환을 할 수 있는 그런 부업이 정말 필요한 시기라는 거죠. 그것을 만족시켜 줄 수 있는 게 바로 맨하탄급 비즈니스입니다.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도 거의 80%는 부업을 하시거든요. 이분들도 어느 정도 시스템이 안정화되면 자연스럽게 또 전업으로 이렇게 턴을 할 수 있는 그런 연속성이 있는 일자리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같이 이렇게 변화무쌍한 시절에는 안정적인 소득도 당장 필요하고, 그 안정적인 소득이 60세 때 끊기는 게 아니라 노후 소득으로 바로 연결이 될 수 있는 시스템을 가져줘야 한다. 그리고 이것을 가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면역, 건강이 받쳐주지 않으면 이 일 또한 못하니까 이 세 개가 공존될 수 있는 일자리가 맨하탄급 비즈니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것을 만족시켜 줄 수 있는 게 바로 TLP입니다. 우리 TLP는 시간이 지날수록 재정과 건강, 가치가 더 올라가기 때문에 여러분을 만족시켜 줄 수 있는 플랫폼이라는 걸 알 수 있고, 이 파이프라인을 이제 구축하는 것은 월급 봉투 1000개를 얻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파이프라인을 만드는 이제 플랫폼을 한번 보시면 세계 시가총액 1위부터 10위까지 기업인데, 요 석유회사 사우디 아람코를 빼고는 거의 이제 전부 다 플랫폼 회사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회사거든요. 플랫폼 회사인데, 이 플랫폼 회사에 요즘 원하지 않는 많은 변수들이 있다고 합니다. 마켓컬리나 쿠팡, 우버 이런 데 이제 플랫폼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제 주로 배달 업무에 종사를 하는 분들이죠. 그런 분들은 우리가 플랫폼 노동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플랫폼 노동자들 삶을 보니까 너무나 위험한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안전으로부터, 위험으로부터. 이것은 우리가 누구라도 다 이제 인지를 하실 겁니다. 어떤 이제 보험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과로에 대한 부분들이 전혀 인정이 안 되는 사각지대에 플랫폼 노동자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익히 알고 있고, 요즘은 노동자 외에도 플랫폼 근로자들도 생계를 위협받고 있다는 내용이 자꾸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플랫폼 기업의 배신이라고 제가 해봤는데, 페이스북 예전의 이름이지만 지금 메타라고 하잖아요. 이 메타가 최근에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기업의 가치를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코로나가 터졌을 때 엄청나게 성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밖에 안 나가고 집에서 전부 앉아서 핸드폰을 다 보고 있기 때문에 엄청나게 성장을 하면서 코로나 기간 2년 동안 고용을 최대로 했대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 뽑았는데, 뽑고 나서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냐면, 이것도 플랫폼 기업도 경쟁회사가 생겨나면 또 쭉 줄어들거든요. 이 메타의 가장 큰 경쟁회사가 틱톡이라는 데인데, 이 틱톡으로 광고주들이 전부 이동을 하더라는 겁니다. 페이스북에서. 그러다 보니까 회사의 이제 수익이 이제 감소를 하다 보니까 회사에서도 이제 궁여지책으로 규모를 줄여야 되는데, 규모를 줄이기 위해서 하는 가장 쉬운 게 뭐냐면 감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때 이렇게 많은 플랫폼의 근로자들을 뽑았는데, 이제 어렵다 보니까 이 사람들 전부 집으로 나가라고 이제 감원을 사상 최대 감원을 지금 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최근 뉴스고, 메타 외에도 지금 저기 테슬라 같은 경우에 트위터를 인수했잖아요, 그죠? 인수하자마자 바로 몇천 명한테 해고 이메일을 보냈다 하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트위터부터 이런 메타까지 세계적인 플랫폼 기업들도 이 근로자들이 목이 땡강땡강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우리나라 또 이 플랫폼과 관련된 스타트업 기업도 지금 위축을 많이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걸 어떤 걸 느낄 수 있냐면, 플랫폼 기업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은 이제 시대의 트렌드거든요. 30년 전에 제조회사가 무조건 세상을 지배했습니다. 굴뚝이 있는 공장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1, 2부터 10위까지 하는데, 지금 완전 바뀌었잖아요. 그죠? 모든 광고나 매체들의 그런 것들이 플랫폼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플랫폼 기업이 성장을 했는데, 중요한 게 플랫폼 기업이 일하는 근로자나 이런 노동자 같은 경우에 거기서 30년, 100년을 일해도 그 사람들이 플랫폼의 주인공이 될 수가 없다는 내용입니다. 이게 정말 딱
딱 와닿는 내용이거든요. 그렇지만 우리 메나테크 지원 시스템은 여기 접속만으로도 여러분이 플랫폼의 주인공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저 또한 그렇고 많은 리더사님들이 플랫폼의 주인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플랫폼을 구축하거나 활용을 하라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계신 현명한 분들은 구축하실 필요 없습니다. 지원그룹이 10년 동안 노하우를 만들어서 플랫폼을 구축해 놨습니다. 여기 플러그인에서 활용만 하시면 되잖아요. 활용만 하되 이게 좀 전에 보신 그런 플랫폼의 근로자나 노동자처럼 해고가 없이 내가 하고 싶은 그런 역량껏 평생을 일을 할 수 있는 1인 기업가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평생을 누릴 수 있는 플랫폼이라는 거죠. 자, 이 플랫폼이 처음에는 이제 일을 하시면 플랫폼 메나테크가 무슨 플랫폼이지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저도 초창기에 그랬습니다. 처음 이제 좀 한 10년 이상 하신 분들이 여기 플랫폼 비즈니스고 안정적이다 했을 때 처음에는 저도 이 일을 시작할 때 저 혼자 했기 때문에 이게 뭐 안전할까라고 생각했는데 3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다 돼가니까 이만큼 정말 든든한 플랫폼이 없더라고요. 저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다운라인에 소비자가 지금 10,000명 정도가 있습니다. 10,000명이 있고 매달 1,000명이 거의 매달 구매를 하세요. 한 명당 보통 50만 원 정도 구매를 하니까 월 매출은 기본적으로 5억이 딱 올라옵니다. 이게 거의 뭐 몇 년 전부터 절대 떨어지지 않는 5억선이 딱 만들어지고 중요한 것은 이 플랫폼을 만드는데 내가 뭐 100명, 200명, 300명, 1,000명 이렇게 많은 소비자를 직접 구축을 했냐 아니더라. 3명의 적극적인 사업자와 소비자 10명에서 20명 그것으로 플랫폼이 이렇게 커진 거거든요. 우리 비즈니스가 이런 비즈니스입니다. 눈 굴리는 것과 비교하시면 되거든요. 초창기에 눈이 요만한 데서 요만해지기 전까지는 좀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이만한 게 이만해지는 거는 몇 바퀴만 싹싹 굴리면 금방 불어나거든요. 우리 비즈니스가 그런 이런 복리의 효과를 가지고 갈 수 있는 비즈니스입니다. AI 세계 미래 보고서에서도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내년에 정말 힘들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지금 금리가 끝없이 자꾸 올라가는데 내년에 좀 떨어진다는 말도 있지만 예견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경기 침체, 전쟁, 탈세계화, 양극화, 또 심각한 고령화, 기후재난도 지금 정말 심각한 문제로 다가옵니다. 요즘 다큐멘터리 보면 기후재난에 관한 문제가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런 문제들, 또 다른 팬데믹이 올 수 있다 이런 두려움들. 그렇기 때문에 2019년, 2020년에는 뭐 크라이시스 위기인데 지금은 메가 크라이시스를 하잖아요. 오히려 모든 이것들이 응집되어서 더 압축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더 큰 위기가 올 수 있다. 그렇지만 여기서도 반드시 부의 기회는 창출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부의 기회가 많은 아이템이 숨어 있습니다. 인공지능, 로봇, 전기차, 블록체인, 메타버스, 헬스케어, 나노 우주산업 이런 곳에 숨어 있다는 거죠. 숨어 있는데 우리가 또 잘 아셔야 되는 게 전기차나 뭐 나노 우주 산업이 상용화가 되면 내가 소비자로서 쓰는 데는 편하긴 편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산업들로 해서 내 소득이 늘어나진 않아요, 내가. 그렇지만 이 많은 산업군 중에 내 소득을 직접 함께 할 수 있는 게 바로 헬스케어 분야라는 거죠. 우리가 직접 헬스케어 분야에 참여를 할 수가 있다. 실질적으로도 지금 코로나 이후에 지금 양극화가 일어나고 있거든요. 양극화가 일어나는데 우리는 K자형 양극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끝없이 성장하는 분야가 있고 끝없이 내리막길 치는 분야가 있거든요. 끝없이 내리막길 치는 분야가 지금 보면 설비 산업, 유틸리티 산업하고 은행, 보험 이런 계통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계속 올라가는 분야가 어디냐면 미디어 엔터테인먼트하고 헬스케어 분야거든요. 그 전체적인 사이즈를 봤을 때 가장 지금 급격히 상승하고 있는 분야가 가장 큰 분야가 헬스케어 분야입니다. 엄청나게 큰 이런 시장 규모를 가지고 있는 게 바로 헬스케어 분야다. 그런데 헬스케어 이 산업의 부를 기존처럼 대기업이 다 가져가기 우리가 가만 놔둬야 될 것인가? 그렇지가 않다. 새로운 유통이 등장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주인공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신유통이 등장하기 때문에 우리가 헬스케어 분야의 주인이 될 수 있다. 자, 그것을 누가 이야기를 하냐면 엘빈 도플러가 부의 미래에서 그 이야기를 착 했습니다. 엘빈 도플러가 예견한 것 중에는 안 맞아떨어지는 게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글 한 줄 한 줄 올리는 데는 적어도 10년간의 백데이터가 압축이 돼서 여기 올라간다 하거든요. 여기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프로슈머들이 앞으로 큰 부를 가져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소비를 하지만 생산에도 관여를 하고 유통에도 직접 관여를 하는 이 프로슈머들이 앞으로 대기업을 능가하는 큰 부를 가져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역으로 이야기를 하면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는 분들을 프로슈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분야를 또 이제 지정을 합니다. 그죠? 우리가 많이 들어본 병을 치료한 식품에 관련된 분야에 있는 사람들이 크게 부를 가져간다. 생명공학의 발전으로 하면서 이제 저는 이제 이 차트를 볼 때마다 이제 정확하게 메나테크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많은 제약회사, 건강식품 회사 중에 이 정도의 수준을 가지고 있는 그런 회사는 아무 데도 없습니다. 정말로. 이런 또 놀라운 치료 결과에 대해서 똑같은 제품을 줬는데도 각각 다른 질병인데 회복이 되더라, 좋아지더라는 가장 큰 이유는 이런 자체 치유력을 올리는데 꼭 필요한 핵심 키워드를 메나테크가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병을 치료한 식품에 가장 이렇게 완벽하게 부합하는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또한 그 또 특정 분야까지 지정을 합니다. 인공혈액하고 당생물학 분야도 여기 집중적으로 성장을 할 분야인데, 인공혈액은 사실 이제 전문가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죠. 당생물학은 우리가 솔루션을 우리가 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직접 참여를 할 수 있잖아요. 여기 이제 당생물학의 주인공은 누구인가? 엠브로토스 라이프 사진이 떡하니 올라와 있습니다. 당생물학의 주인공은 메나테크라는 거 우리가 역으로 또 알 수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 시대의 흐름을 보시면 엘빈 도플러가 얘기한 주요 키워드 중에 정말 중요한 키워드가 프로슈머, 1인 기업가들이 돈을 벌 수가, 대기업에 불을 능가할 수 있다는 부분. 또 하나는 당생물학에 관련된 곳이 크게 불을 가져간다. 또한 당생물학에 관련이 돼 있으면서도 병을 치료하는 이런 직접적인 백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앞으로 큰 불을 이어갈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가장 부합을 하는 회사가 바로 전 세계 유일하게 메나테크밖에 없습니다. 정말 대단한 회사죠. 그럼 이 바로 헬스케어 분야에 대해서 이제 조금 집중적으로 이제 설명을 드려보면, 과학과 의학은 정말 많이 발전했습니다. 그죠? 많이 발전했는데 아픈 사람은 자꾸 늘어나고 있잖아요. 왜 그런 거? 가만 보면 그게 우리 먹거리하고 관련이 있다고 하는데, 그 먹거리하고 신체하고 어떤 또 영향이 있느냐? 우리 인체는 이렇게 오장육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오장육부로 구성이 되어 있고, 요걸 좀 잘게 나누면 조직으로 되어 있고, 요 조직을 채소 단위로 나누면 인체의 채소 단위 세포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세포가 건강하면 조직이 건강하고, 조직이 건강하면 오장육부, 오장육부가 건강하면 인체가 건강하다는 메커니즘이 성립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메커니즘이 성립이 될 수 있고, 과거에 우리가 배웠던 세포는 왼쪽에 있는 세포죠. 저도 생물 시간 때 배웠는데 세포막 위에 아무것도 없다라고 이렇게 배웠는데, 과학이 발달하면서 20만 배 전자현미경이 도입이 돼서 자세히 보니까 아니더라, 없는 게 보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세포에 이런 촉수들이 안 보이던 것이 보이기 시작을 했는데, 그래서 과학자들이 이제 연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하다, 요놈들이 무슨 역할을 하지, 무엇으로 이루어질지 해서 이제 연구를 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기존에는 세포는 단백질, 지방, 핵으로만 이루어져 있는 줄 알았는데, 과학에서 밝혀냈습니다. 촉수가 있더라. 그런데 이 촉수가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을 하더라. 지금 흙이 흩날리는 모습 보이시잖아요. 그죠? 당사슬은 세포에 대략 10만 개가 붙어 있는데, 그러나 현대인들은 대략 3, 4만 개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또 질병에 걸리는 사람들은 1만 개 이하일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 과학적인 흐름을 보면 1970년대, 80년도에도 이미 이런 내용들이 충분히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몰랐던 거예요. 정보의 홍수 속에 살고 있으니까. 이 세포 표면에 이렇게 단백질 위에 돌기체, 탄수화물 사슬이 있다는 것을 이미 오래전에 이런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요 탄수화물 사슬, 이상한 돌기는 무슨 역할을 하냐면 신분증과 같은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우리 운전면허증하고 주민등록증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당사슬이라는 게 이미 이런 과학적인 저널에 나왔습니다. 이거는 1986년 미국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 나온 그 책에도 이 내용이 나오거든요. 좀 더 이제 세분화되어서 이제 그 다음 한 10년 뒤에는 이제 정확한 기능이 돼서 이제 밝혀지기 시작을 한 거죠. 돌기체가 있다는 걸 발견해냈는데 이놈이 어떤 기능을 하느냐. 세포 위에 각각 다른 모양을 하면서 인지하고 면역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과학자들이 발견해냈습니다. 세포끼리 대화를 하면서 적과 아군을 구별해내는 면역 역할을 한다. 또한 인지를 통한 영양소 흡수 및 호르몬 조절도 요놈들이 다 해내더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건강한 세포를 보시면 이렇게 백혈구 세포는 뽀송뽀송하게 밤송이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옆에 여기 아무것도, 세포 표면에 아무것도 없는 세포가 있는데 요놈이 바로 이제 암세포라고 우리 규명을 짓습니다.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대화도 잘 안 되기 때문에 아무 때나 달라붙어서 변이를 일으키고 문제를 일으킨다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요 차트는 좀 오랜만에 이제 보시는데,
노벨 생리학상 받은 쿤트 박사라는 분이 계시거든요. 이분이 99년도에 이제 여기 어떤 내용을 이제 이야기를 해서 노벨상을 받았냐면, 여기 보시면 두 가지 형태의 단백질이 있습니다. 요까지는 똑같이 생겼거든요. 이 나선형 단백질인데, 이 단백질 위에 두 개는 같은데 맨 끝에 하나에 각각 다른 당사슬이 붙어 있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요 동그란 당사슬이 붙어 있으면 요놈이 페록시즘이라는 데 가는데, 이게 잘못돼서 끝에 이상한 당사슬이 하나 붙어버리면 끝에 하나 딱 다르다 이 말은 요놈이 미토콘드리아로 가서 문제를 일으킨다는 그 내용을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은 이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신호가 부정확할 경우에 단백질은 세포 내에서 엉뚱한 장소로 가게 된다. 지가 가야 있어야 될 때 있어야 되는데 전혀 엉뚱한 데서 딴 역할을 한다는 거죠, 이게. 단백질이 엉뚱한 장소로 향하는 것은 유전병의 발생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다운 증후군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달리 그런 것이 아니고, 세포 끝에 있는 당사슬이 잘못된 게 붙어 있으면 제자리 못 찾아가서 엉뚱한 곳에 가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이야기를 하고, 또 병원 원장님은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것을 이제 또 이렇게 이야기해야 돼. 끝에 이제 칼슘이라는 게 뼈로 가야 되는데 당사슬이 잘못 붙어버리면 뼈로 안 가고 여기로 가버리면 이게 석회근염이 돼서 안 돌아간다 하듯이, 이게 정말 필요한 곳을 적재적소로 보내주는 당사슬이 정말 우리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걸 이 군터 박사가 이야기를 낸 거죠. 그래서 면역계도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 신호체계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당사슬이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부분입니다. 뉴턴지는 이제 전 세계로 발간되는, 일본에서 이제 이렇게 발간하는 저명한 저널인데요. 이 뉴턴지에도 이미 당사슬에 관련된 많은 내용들이 실렸습니다. 지놈을 벗어난 생명현상의 열쇠가 당사슬에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혈액형으로부터 암의 전이까지 관여하는 세포의 얼굴이다. 신분적 역할을 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 어린이들을 보는 이제 과학 저널이거든요. 한참 전에 이 내용이 나왔는데, 여기에 이제 그림 보시면 이 당사슬끼리 서로 잡으면서 대화를 하고 있는 내용을 나타내고 있고, 여기 수정에도 이게 관여를 한다는 내용, 그리고 혈관 안에 백혈구가 돌아다니는데 이 백혈구가 돌아다니면서 당사슬과 아주 짧은 시간 안에 정보 교환을 한다는 내용을 또 담고 있고요. 또 뇌에도 마찬가지로 이 당사슬로 있기 때문에 이 당사슬이 없으면 작동이 안 된다는 내용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이제 당화 과정에 대해서 나타낸 건데, 우리가 평상시에 단백질과 당 영양소가 많으면 새로운 세포가 태어날 때 이런 골지체에서 스트리밍 과정을 겪어서 내가 원하는 당사슬이 세포 위에 끝에 바로 탁 올라올 수가 있다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거든요. 담고 있고, 혈액형도 여러분 잘 아시죠, 그죠? 혈액형 끝에 말단에 무엇이 붙냐에 따라서 혈액형이 달라진다는데, O형은 가장 이제 포멀한 상태입니다. O형 B는 누구한테도 줄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O형은 끝에 아무것도 없이 가장 스탠다드형인데, 여기에 하나가 붙으면 A형, 또 다른 게 붙으면 B형이고, 또 각각이 붙으면 AB형을 나타낸다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이용해서 또 의학계에서 많은 또 당사슬을 이용해서 진보적인 발전을 이룰 수도 있고, 독감 바이러스도 이 당사슬에 제어를 한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타미플루 잘 아시잖아요, 그죠? 타미플루가 당사슬 몇 개를 가지고 이용을 한 겁니다. 8가지는 절대 안 되고 몇 가지 화학으로 조합을 해서 만든 건데, 예를 들어서 우리 몸이 면역에 가장 좋으려고 하면 세포에 있는 당사슬이 아주 빼곡하고 건강해서 인지를 잘해서 아예 세포로 못 들어오게 하면 가장 좋습니다. 좋은데 그렇지 못하고 일단 세포로 들어올 수도 있거든요. 중요한 거는 세포로 들어와서 여기서 온갖 영양분을 다 먹고 요놈이 다시 분열해서 탈출을 해야 되는데, 탈출 못하게 안에서 영양분 없이 굶겨 죽여버리면 이게 또 바이러스가 이제 차단이 될 수 있는데, 타미플루가 바로 그런 기능을 합니다. 이 나쁜 놈들이 바이러스가 여기 들어와서 나갈 때 이제 당사슬을 만나면서 이제 나가야 되는데, 거기서 타미플루는 딱 잘라버리니까 요놈이 못 나가고 안에서 갇혀서 아사하게 되거든요. 이게 이제 합성 당사슬을 이용한 이제 어떤 바이러스, 독감 바이러스의 이제 침투 경로를 나타낸 겁니다. 또한 당사슬이 암에도 관여를 한다는 건데, 우리가 또 여러 가지 암 메커니즘을 듣습니다. 일단 당사슬을 많이 먹으면 NK세포 활성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이제 암세포를 많이 죽이는 역할도 하지만, 여기 보시면 이제 이런 내용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암세포 위에 이제 이 당사슬들이 있는데, 나쁜 당사슬이 있으면 이
이게 암세포들이 각각 이렇게 쉽게 분리가 되면서 혈관으로 쉽게 타고 들어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좋은 당사슬이 붙어 있으면 요게 이제 병소 현상이래가 딱 뭉치게 만들거든요. 암세포들을. 뭉치면 이 암세포 덩어리가 그렇기 때문에 혈관 안을 못 치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제 전이를 막는다는 그런 내용인데 요렇게도 당사슬이 또 이용이 된다라고 여기 뉴턴지에 나와 있고 그래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 당사슬에 의해서 모든 우리 인체의 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가 뉴턴지에 다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이것을 자연에서 전 세계 최초로 찾아낸 회사가 메나테크니까 우리 비즈니스를 한참 앞서 나간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것을 한 통에 딱 담아 놓은 게 메나테크의 엠브로토스 라이프다. 근데 왜 이래 당사슬이 적을까? 옛날에 비해서. 그러니까 먹거리를 가만히 한번 보시면 알 수가 있거든요. 고대인들이 먹는 먹거리하고 지금하고 너무 달라졌다는 부분인데 고대인들은 이 단백질, 탄수화물을 먹으면 거의 99%가 전곡류, 통으로 먹었다는 내용이거든요. 여기 보시면 이런 당사슬이 어디에 많이 있냐면 버섯류, 수액류, 금류, 과일류, 씨앗류 이런 데 많이 들어있습니다. 근데 고대인들은 가공하지 않고 이걸 통으로 많이 먹었는데 현대인들은 탄수화물 100이라는 걸 먹는다면 정제된 걸 한 60%, 그러니까 좋은 껍질 다 벗겨내고 맛있게 하기 위해서 한 60% 그렇게 먹고 또 한 20%는 인공 감미료 이런 설탕들을 먹고 제대로 된 당사슬을 만들 수 있는 당 영양소는 20%, 25% 내지밖에 못 먹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신기하게도 건강한 당사슬은 10만 개가 있다면 요거는 딱 요 정도 수준이 30만 개가 나오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우리 먹거리 때문에 그렇다. 근데 이것을 글리코겐 영양소가 채워 넣어주면 우리도 또 건강한 몸을 유지를 하실 수 있겠죠. 글리코 영양소와 일반 건강식품에 대해서 메커니즘에 대해서 좀 차별화된 내용을 어떤 분이 이제 이렇게 하셨는데 보시면 작용을 글리코 영양소 작용을 어떻게 하냐면 세포로부터 온몸의 생명력을 정상화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건강식품은 조직이나 장기 등 부분적인 대체로 심신작용을 돕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건강식품은 어떤 사람은 먹었는데 좀 좋을 수가 있고 어떤 사람은 잘 모르겠다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글리코 영양소는 세포 단위에서 작용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사람들이 다 이렇게 좋아지는 거예요. 이런 이제 차이점을 가져갈 수 있고 그리고 글리코 영양소는 병의 원인을 제거를 해줍니다. 자연 치료기에서. 보통의 건강식품은 부분적인 건강정진 수준밖에 안 되더라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런 우리 메나테크 함씨 이제 상담하다 보면 내하고 체질이 안 맞는 거 아닙니까? 이러는데 세포는 체질보다 더 우선입니다. 예, 세포가 건강해지면 체질 상관없이 다 건강해지는데 다른 건강식품들은 그런 이제 사람의 체질에 따라 맞을 수도 안 맞을 수도 있는 그런 이제 상황도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글리코 영양소는 근본 치유가 가능하고 일반적인 건강식품은 대처요법이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이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이제 사업을 한다면 이게 얼마나 대단한 기회인가를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면 어떤 회사에서 제품을 이제 만들어내서 런칭을 하잖아요. 런칭을 하면 16% 정도의 대중을 탁 만족시키면 그다음부터는 쫙 100%까지 간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선을 못 뛰어넘으면 그 아이템은 어떻게 사라진다고 하거든요. 그게 이제 혁신 확산의 법칙인데 어떤 제품을 런칭을 해서 그게 이제 대중적이 될 가능성이 높은 제품이라면 처음에 선도 수용자, 조기 수용자가 이렇게 딱 써봅니다. 쓰고 괜찮다 하면 이제 실용주의자들이 나타납니다. 그거 들어보니까 괜찮네. 나도 한번 써봐야 되겠다 해서 쓰고 그 다음에 보수주의자들 많이 쓰는데 내만 안 쓰면 이상하겠네 해서 보수주의자들이 따라옵니다. 그리고 맨 뒤에는 이거 안 쓰면 대화 자체가 안 낑기지니까 막 회의론자들이 참여해서 100%까지 이루어진다는 거거든요. 대부분 16% 구간 안에 마케팅이 성립이 되면 100%까지 쫙 이렇게 넘어가진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요 곡선은 이제 회사 입장에서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이걸 유통시키는 회사.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기업이 어떤 제품을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을 유통을 시킨다 그러면 이런 곡선을 따라가기 때문에 대기업 유통 곡선의 그런 이제 마케팅적인 부분에서 부합이 되는데 이게 왜 우리 메나테크한테는 큰 의미가 있냐면 일반적인 회사들은 소득 이렇게 분포가 나타나도 모든 수익을 회사가 다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초기 수용자 예를 들어서 한 16% 정도에 있는 분들이 이 정보를 알려서 뒤에 84%가 따라온다면 이 뒤에 있는 84%에 생기는 그런 가치나 재정에 대한 부분이 앞에 부분들이 다 공헌을 했기 때문에 그분들이 다 혜택을 더 보는 게 우리 네트워크 마케팅의 원리거든요. 그래서 일반 회사 같으면 이게 일반 회사만 그냥
마케팅적으로 쓰이겠지만 이게 우리한테 적용이 되는 게 여러분들 상당히 지금 초기 수용자, 선도 수용자입니다. 우리나라 국민 중에 글리코겐 영양소를 드시고 계신 분이 제가 생각에는 5%도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게 나중에 10년 뒤에는 비타민C를 집집마다 드시듯이 상용화가 반드시 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의 절반 정도만 먹는데도 여러분은 거의 아주 상당히 빠른 선도 수용자, 조기 수용자이기 때문에 그 뒤에 후발주자들이 이 제품을 경험을 하면 다 여기에 계신 분들의 그런 버즈 마케팅과 시스템에 의해서 그분들이 이렇게 드시는 거기 때문에 그 뒤에 창출되는 모든 소득은 여러분들한테 다 돌아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초기에 대중화될 제품이 있다면 초기에 버즈 마케팅을 알리는 네트워크 마케팅 아이템을 선택하는 것은 정말 여러분한테 행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주방 세제나 뭐 다른 거 일반적인 치약, 칫솔 이런 거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죠. 이 회사가 독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엄청난 큰 선택권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요즘에 이제 시대가 많이 양극화되면서 노블레스 오블리주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죠? 이제 부자들이 선하게 가져야 될 영향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정말 좀 특별한 분을 한 분을 제가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가는 누구일까요? 누굴까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바로 이분과 비교하면 따라올 분이 아무도 없다 이야기를 하는데 유한양행 창립자이신 유일한 박사님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 유일한 박사님은 아주 어린 9살 나이에 이제 미국으로 유학을 떠나서 그때가 이제 1904년밖에 안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생각보다 아주 오래 전에 이렇게 태어나셨던데 거기서도 이제 어떤 심신의 모든 이런 단련을 통해서 거기서도 꾸준히 자기 발전을 이렇게 해나갔던 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유일한 박사님 이름을 한번 바꾸셨다 하더라고요. 원래는 유일형인데 일한으로 바꿨는데 왜 일한으로 바꿨냐면 일한이 하나 일자에다 한국 한자거든요. 이제 하나의 한국이라는 그런 큰 이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유일한으로 이제 이름을 이렇게 개명을 했다고 합니다. 1922년에 숙주나물 통조림 식품회사를 설립을 했습니다. 해서 이렇게 나름 큰 번창을 했다고 합니다. 미국에서. 번창을 이렇게 했었고, 그러다가 이제 20년 만에 고국으로 이제 방문을 했는데, 이 우리나라 한국 사정을 보니까 너무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것을 본인이 이제 겪고 마음이 많이 아팠던 거죠. 그래서 이름을 일단 유한양행이라고 지어야 돼서 이 유한은 유일하다는 의미고 양행은 바다를 건너간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유한양행이라고 지었는데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어려운 우리나라에 큰 도움이 되고자 이제 다시 이제 한국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일한 박사가 가장 먼저 느꼈던 게 먹는 것보다 중요한 게 아픈 사람이 없어야 되겠다 해서 의약품을 구할 수 있게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 미국으로부터 이제 의약품을 직수입해서 국민들에게 이렇게 널리 많이 만들어주고 있었고 다 이거 딱 기억나시죠? 저는 요즘에 이게 잘 없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어렸을 때 이 장롱 딱 열어보면 서랍 빼다질 않습니까? 딱 열면 여기 무조건 있었거든요. 안티프라민. 아카진키하고 안티프라민은 형제였거든요. 딱 두 개가 있었고, 뭐 어디 베이거나 뭐 상처나 무조건 이걸 발랐잖아요. 이 안티프라민이 그때 이제 유한양에서 1933년에 개발하고 직접 이제 만들었던 아이템이죠. 정말 한국인이 많이 사랑하는 아이템인데, 이 당시에 우리나라가 일제 치하에 그때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암울했습니다. 암울했는데 이 유일한 박사님이 미국에서 또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서도 엄청나게 큰 활동을 하셨다 하더라고요, 보니까. CIA의 전신인 곳에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큰 이제 역할을 하시고 유한양이 가장 존경받는 점은 정직함이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참 보면서 메나테크라는 기업과 많이 닮았다는 걸 느꼈거든요. 얼마나 정직했냐면 그 당시에 얼마나 우리나라 부조리가 많은 정부였습니까? 그때 이제 세무조사원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무리 틀어도 먼지 한 톨 안 나는 사람이 진짜 이 사람이구나 라고 해서 그런데 정치 자금에 돈을 안 대주고 하니까 보복 조치로 세무조사를 했는데 하나도 탈세 내역이 없더라. 그래서 그 다음에 오히려 정부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동탄 산업훈장을 수여했을 정도로 정말 깨끗하고 이렇게 투명한 기업이라는 것을 우리한테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참 대단한 게 이 박사가 이 회사는 나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직원들 모두의 것이다 해가지고 주식의 52%를 직원들한테 다 나눠줬다고 이야기합니다. 전 사원 주주제를 실시해서 모든 사원들이
이렇게 자기 회사처럼 누릴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어줬고, 또 우리나라 지금 기업들하고 상당히 상반되더라고요, 보니까. 지금 우리나라 뭐 현대, SK, 삼성, LG 보시면 전부 다 할아버지 때부터 다 물리고 계속 내려오잖아요. 전문 경영인도 아니면서 그냥 다 세습으로 내려오는데, 유일한 박사님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전문 경영인 제도를 도입하고 모든 가족들을 경영에서 분리를 시키고 친척을 해고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제가 저 위치라도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저 정도 규모의 회사를 우리 가족 모두 이렇게 다 이렇게 멀리하면서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한양행이 19년 연속 가장 존경받는 기업 1위의 제약 부문에서 우리나라에 지금 연속으로 이렇게 선정되고 있습니다. 정말 청렴하고 존경받는 기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이 유일한 박사님은 유한양행을 나와서 세상을 떠나기 전에도 아주 이타적인 남을 이롭게 하는 삶을 살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교육이 힘든 곳에 중학교와 이런 고등학교도 학교를 이렇게 세워서 교육 사업에 끊임없이 자신의 재산을 기증을 했고요. 그리고 또 이제 가족들에게 이 유언장을 통해서 가족에게 이제 재산 전부를 기증했는데도 가족들은 그 재산 전부를 다시 기부를 했다는 그런 제대로 된 마인드와 가정의 그런 교육의 이념을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참 배울 게 많으신 분이더라고요. 기업을 해서 아무리 큰 부를 축적했다 할지라도 죽음이 임박한 하얀 시트에 누운 자의 손에는 한 푼의 돈도 없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많은 것을 우리에게 선사하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이 유일한 박사님이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런 멘트를 하셨다고 합니다. 사람은 죽으면서 돈을 남기고 또 명성을 남기기도 한다. 그러나 가장 값진 것은 사회를 위해 남기는 그 무엇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우리도 참 정말 큰 빅 비즈니스를 하는데, 이 빅 비즈니스를 하면서도 이 마인드를 늘 되새겨야 되고, 우리가 지원 그룹이 더 선하게 이제 나아가야 될 거라고 저는 또 생각을 합니다. 이 맥락에서 참 메나테크라는 회사와 유한양행이 너무 비슷하다는 생각을 제가 참 많이 했습니다. 우리 메나테크는 94년도에 이제 설립이 되어서 96년도에 최초로 이제 글리코 인양소 엠브로톡스가 개발되었고요. 또 자랑스럽게도 이제 99년도에 나스닥에 상장이 되었습니다. MIT 공대에서 세상을 바꿀 10대 기술이 발표가 되면서 무려 주가가 10배, 1000% 가까이 성장을 했는데, 사실 아까 이제 털어도 먼지 하나 안 나더라라고 세무 이야기를 했다잖아요. 유한양행에. 그게 우리 이 나스닥에 상장되는 게 그런 의미거든요. 나스닥에 상장이 되면 우리나라 좀 큰 회사들은 어찌든지 뭐 탈세를 하고 돈 숨기려고 난리인데 아주 투명하게 이렇게 오픈이 되다 보니까 털어도 먼지 날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나테크가 20년간 유지가 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유한양행과 비슷한 회사라는 걸 느낄 수 있고, 세상을 바꿀 10대 기술이 발표된 거 우리가 너무나 또 익숙하고, 간혹 다른 건강식품 회사에 가면 이걸 자랑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회사에 가면 우리 회사 제품들 PDR 의사 처방전에 등재되어 있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이건 기본이거든요. 이건 당연한 거고, 이거 외에도 우리는 정말 까다롭다는 특허부터 이런 이제 전 세계 코시 인증 마크부터 많은 것을 우리가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2005년도에 최고 성장 기업 미국에서 6위로 선정될 만큼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요. 이미 기술력에서는 뭐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죠. 이런 많은 저널에서 과학적인 검증이 끝난 회사입니다. 더 이상 검증할 게 없고, 그리고 코시 인증 마크부터 해서 이렇게 까다로운 NS 인증까지, 남들은 자랑을 하는 것은 우리는 당연하다 생각할 정도로 모든 부분에서 월등히 클래스가 다른 회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미 이 정도 수준만 해도 더 이상 연구를 안 해도 저는 뭐 된다고 보거든요. 건강식품 회사가 뭐 제약회사 다니는데 왜 이렇게 연구를 많이 하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바로 메나테크의 사명감과 정신이거든요. 이 글리코 영양소는 의학 수준을, 제약을 넘어서는 수준의 그런 제품이기 때문에 이런 엄청난 또 연구 결과가 계속 이어져야 된다고 메나테크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과학 자문을 통해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거든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늘 함께하면서 좀 더 구체적인 임상 데이터를 함께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랑하는 이제 흰색 옷 가운을 입으신 스티븐 뉴전트 박사님. 이 스티븐 뉴전트 박사님은 전 세계 대체의학 협회장을 할 정도로 이분한테
서재걸 박사님한테 우리가 진료를 기다리려고 하면 2년, 3년을 기다려야 된다고 하는데 이분은 더 걸리는 분이거든요. 이분한테 진료 안 받으려면 거의 뭐 한참 세월아 해야 되는데 이분이 지금 메나테크 글리코 영양소의 전 세계 전도사를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또 대단하냐면 2022년 월드 탑 100명의 의사에 이분이 당당하게 이제 선정이 되셨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의사 중에 여기 선정된 분은 아마 없을 겁니다. 예. 박사님이 유일하거든요. 이렇게 대단한 분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 정도의 퀄리티 있는 회사고, 이제 유한양행과 함께 우리 회사의 이제 경영 철학이 본사를 가시면 본사 안에 이제 복도나 이제 모든 공간에 전시가 딱 되어 있는 게 크게 이제 세 종류로 나뉘더라고요. 하나는 이제 이 M5M에 관한 내용, 하나는 글리코 과학에 대한 내용, 하나는 이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린 명예의 전당에 관한 내용, 이렇게 딱 나뉘던데, 항상 우리는 우리 미션이자 비전이 이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회사 출범과 동시에 바로 머릿속에 DNA를 함께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가 전 세계 영양실조 아이들을 끊임없이 돕고 후원하는 가치를 가지고 있는 회사라는 걸 우리가 또 알 수 있고요. 이 먹거리를 뛰어넘어서 어떤 데 가니까 아이들이 노는 공간도 없더라. 그래서 먹거리는 당연하고 이 놀이터까지 우리가 해야 되겠다 해서 지금 우리 미국 CEO 직접 이렇게 곡괭이질 해가면서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까지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M5M부터 해서 이제 이 원밀들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영양을 이제 제대로 공급을 하는 일을 꾸준히 해나가고 있는 그런 회사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코리아 메나페스트 가셔도 얼마나 많은 이런 후원을 전 세계에서 꾸준히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보고 왔습니다. 계속 형식으로만 이렇게 후원하는 게 아니라 진짜 영양 실조 아이들을 돕는다는 걸 또 보고 왔었고, 저희가 또 참 감명 깊은 게 이번에 코리아 메나페스트가 아니고 우리 송년회에서 정말 뜻깊은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미 우리가 M5M 재단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비즈니스를 잘 하시면 저절로 이렇게 영양실조 아이들을 돕지만, 그거와 달리 우리 지원그룹에 이제 항상 늘 울타리가 되어주고 계시는 김태수 교수님이 운영을 하시는 NGO 단체 아름다운 동행이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동행은 지금 역사가 30년이나 됐더라고요. 30년이나 되면서 무료 급식부터 일자리 창출까지 정말 좋은 일을 하고 있는 이 아름다운 동행에 우리 지원그룹의 리더사님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계좌이체 후원을 통해서 꾸준하게 이렇게 후원을 하고 있었는데도, 이번에 우리 자랑스럽게도 우리 스폰서님이신 임원숙 사장님이 우리 그룹을 대표해서 당당하게 또 이렇게 선의의 마음을 담아서 500만 원의 후원을 이렇게 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우리 지원그룹의 최고 리더이신 임원수 사장님께서 이런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지원그룹도 이 유한양행과 같은 그런 세상을 널리 이롭게 할 그룹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자영업자와 메나테크 차이를 제가 한번 비교를 해드리겠습니다. 자영업하신 많으시죠? 예, 맞죠? 예, 많으시네. 최고 이제 창업 비용이 얼마 정도 들었습니까? 좀 반찬집 크게 하려면 몇 억 들었죠, 그죠? 예, 적어도 5천에서 3억 정도는 창업 비용이 들어가는데, 우리는 장점이 뭡니까? 무자본 무점포입니다.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거든요. 시간 투자 같은 경우에도 사실 어떤 자영업을 하면 그 사장님들 거의 뭐 일주일에 내내 그 붙어 있어야 됩니다. 없으면 불안해서 알바 맡기고 못해요, 이거를. 우리는 부업을 하는 분들 평균 3, 4일 파트타임 활용을 하고 계시고, 리스크 측면에서는 높습니다, 자영업을 하는 분들. 왜냐하면 초기에 예를 들어서 2억을 투자해서 치킨집 차렸다. 이 치킨집에 본전 못 빼면 투자금에서 못 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고정비 투자금이 하나도 없다. 얼마 좋습니까? 인쇄소득 같은 경우에도 뭐 프랜차이즈점을 문을 닫는다 이래 해버리면 인쇄소득은 불가능한데 우리는 가능하다. 시간적 여유 같은 경우에도 이제 자영업하는 분들 거의 힘들거든요. 셔터 문 내리고 뭔가 하기를 안 쉽습니다. 우리는 테드 복제에서 시간적 자유가 가능하다. 이제 직장인과 우리 메나테크 사업가를 비교를 해보면, 이 비용이라 한 게 이제 384만 원은 뭐냐, 우리나라 평균 소득을 나타낸 건데, 이렇게 한 게 일을 안 하면 이 소득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이걸 이제 비용이라 잡은 거거든요. 그렇고 시간 투자 같은 경우에도 이제 확연하게 이제 비교가 되는데, 리스크도 직장인이나 뭐 메나테크 사업가는 리스크는 없습니다. 인쇄소득은 당연히 일반 직장인은 아까 보셨다시피 그만두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그만두도 시스템 코드가 남아 있거든요. 인쇄소득이 가능하다. 가장 중요한 거, 마킹 해놓은 부분, 소득 인상률에 대한 부분. 처음 하면 내 혼자 하기 때문에 처음에 첫 달에 몇만 원, 몇십만 원 받으실 수 있으세요.
그게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하면요. 더블 이상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회사들이 소득 인상률이 물가 인상률 수준 3에서 8%이지만 맨하테크 인상 소득률은 여러분 해마다 50%에서 100% 인상이 됩니다. 가능합니다. 충분히. 올해 PD가 되었다. 내년에 브론즈 PD 되면 더블이고 실버 되면 또 더블입니다. 이게 가능하거든요. 해마다. 이런 엄청난 무한한 가능성을 여러분이 키를 쥐고 있다는 거죠. 통제력을 회사에서 쥐고 있는 것이 아니라. 또한 참 좋은 게 우리가 지금 건강 상담을 많이 할 때 스트레스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일을 하면서 수입은 늘어나는데 스트레스까지 계속 늘어나면 아이고 뒷꼬리에 해서 한순간에 갈 수 있거든요. 일반 직장인의 수입과 스트레스 곡선을 한번 볼까요? 대리보다는 과장, 부장이 월급이 높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서 주는 스트레스도 계속 늘어나거든요. 그지 이해하시죠? 이게 일반적인 직장인의 스트레스 곡선인데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시간이 지날수록 스트레스가 줄어듭니다. 초기에는 나 혼자 하고 함께하는 사람들과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에너지 많이 써야 돼요. 몇 년을 3, 4년 정도 에너지 집중해서 딱 써놓으면 시스템이 만들어지면 그 다음부터는 수입은 늘어나는데 스트레스는 점점 줄어듭니다. 이게 실제적으로 가능한 게 우리 맨하테크 비즈니스입니다. 이 프로슈머가 내가 주위에 이렇게 알려보는 거예요. 쓰고 좋아서 알린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주위에 나를 통해서 이제 네트워크가 이제 형성이 되는 게 이제 프로슈머입니다. 지식과 경험을 수익화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소비가 아니고. 생산자형 프로슈머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기업이 어떤 제품을 출시하기 전에 고객평가단 등을 통해서 일정 금액을 주는 건데, 뭐 휴대폰 같은 경우 IT에 빠르게 돌아가는 대학생들 평가단, 아파트는 이제 주부 평가단 이런 것을 통해서 이제 일종의 알바 형식으로 이제 프로슈머를 주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소비자형 프로슈머. 우리 홈플러스나 이마트에 가면 찌꺼면 요즘에 적립 한 0.5%도 안 되죠. 그죠? 홈플러스 100만 원 사도 5천 원 적립되는 안 되죠. 그 정도 수준의 이제 지극히 이제 소비자형 프로슈머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 지출이 소득이 되는 유통자형 프로슈머가 있다는 거죠. 구정 광고로 유통 과정에 내가 직접 참여해서 보상을 받는다는 겁니다. 다른 것들은 상당히 한계가 있고 수동적인 프로슈머지만 이 유통자형 프로슈머는 여러분이 주도적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업 규모, 여러분의 사업 소득, 여러분이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프로슈머라는 거죠. 혜택은 무제한이다. 이것을 우리가 네트워크 마케팅의 비전이라고도 같이 볼 수가 있습니다. 파이프라인을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데 빨리 만들려고 하면 가스를 한번 비교해보면요. 가스를 이용해서 돈을 빨리 벌려고 하면 그냥 이렇게 칭칭 묶어가지고 몇 통 오토바이 실어서 나르는 게 가장 빠르게 벌긴 법니다. 몇만 원, 몇십만 원 이렇게 빠르게 벌죠. 중요한 게 이렇게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나거나 끈이 찢어지거나 오토바이 기름이 떨어지거나 이러면 소득이 하나도 없는데,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시간을 들여서 이게 촘촘한 파이프라인을 만들어 보자는 거죠. 초기에는 물통 나르는 가스통 나르는 것보다 소득이 좀 적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2년, 3년 지나면 정말 견고한 시스템에서 날이 한만 추워도 기름이 없어도 오토바이가 없어도 밸브만 열면 자동으로 올라오는 파이프라인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게 그래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집중하시면 PD 1년 안에 되시고요. 실버 PD 3년 안에 충분히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지원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이제 네트워크 마케팅은 이제 저도 일 10년 차인데 처음에 10년 전하고 지금하고 달라요. 10년 전에 제가 STP를 하러 가면 사람들이 좀 색안경을 끼고 봤거든요. 지금은 뭐라고 하냐면 그래 이런 거 하나씩 다 하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상용화되고 있다는 부분이거든요. 초등학교 교과서에도 직거래 유통이 얼마나 유리한지를 이야기를 하고, 고등학교 윤리 교과서에서도 이런 프로슈머를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서서히 이제 일반화되고 있다는 거죠. 일반화되기 때문에 우리 비즈니스를 하는데 훨씬 쉽다. 지금 우리가 예를 들어서 홈플러스나 이마트 가서 제품을 아무 거리낌 없이 사듯이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 정도 되는 애들은요, 나중에 그 애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 당연히 필요한 물품들을 네트워크 마케팅으로 주문하는 시대가 반드시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장 가능성 또한 무궁무진하다. 정말 좋은 회사를 선택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1995년 5월에 다단계 판매업이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이 되었는데, 그리고 2021년 11월 16일까지 서울시청 직접판매공제조합,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에 가입되었었거나 가입이 되었던 회사는 1184개입니다. 많이 되었죠. 제가 옛날에 대학 졸업하고 한번 호되게 한번 잡혀간 적이 있거든요. 그때 범내꼴에 이게 많았어요. 범내꼴에.
제가 그때 이제 99년도인가 IMF 딱 터져가지고 취직하기 힘들어가고 저 어려운 시절에 제 친구가 한 명 대학 친구 오더니 내가 니한테 좋은 일자리 소개해줄게 해가 손을 잡고 살 가는데 딱 그때 범내골에 잡혀갔거든요. 범내골 잡히가 1박 2일 진짜 감금을 시키더라고. 감금을 시키고 이제 그 다음날 또 물건을 강제적으로 사게 만드는데 제가 새벽에 필사적으로 탈출을 해가지고 범내골 지하철역 타고 이제 도망을 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회사 이름 아직도 기억을 합니다. 챌린지 이제 석세스라는 회사인데 잊을 수가 없어요, 그 회사. 안 그래서 제가 여기 딱 들어가서 찾아보니까 그 회사가 있었더라고요. 있었는데 당연히 없어졌죠. 1, 2년 만에 문 다 닫았거든요. 이상한 뭐 전기장판하고 요하고 갖다 놓고 그거를 몇 개만치 사면 뭐 한 명한테 하면 이게 된다 하던데 이렇게 참 막 우후적 순처럼 섞여서 이렇게 많은 회사들이 이제 생겨났고 이제 유지가 되고 있는 게 1184개인데 이 중에 지금 살아남은 회사는 129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메나테크를 선택했다는 것은 생존율 11%에 있는 회사를 선택한 해안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른 회사 여러분 만약에 친구가 같이 해보자 해서 갔잖아요. 엄청나게 실없는 사람들 뻔했습니다. 그거 가시면. 제대로 된 회사를 선택하는 게 중요하고 특히 네트워크 회사 중에서도 독점적인 아이템 메나테크를 선택했다는 것은 2, 3% 안에 기회가 들어오는 것을 여러분이 선택을 하신 겁니다. 지금은 잘 모르시겠죠. 10년 뒤에 100% 느끼십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보상 플랜의 장점은 초보 사업자도 적극적인 수익성. 첫 달에 비즈니스를 하는 분도 클립 몇 분 전하시고 하면 100만 원, 200만 원 받아가시는 분 충분히 많습니다. 다른 회사에는 몇 년이 지나야 됩니다. 그게 가능한 게. 이게 가능하고 유자기업 우리 23만 원, 25만 원만 하면 모든 회원 보너스 다 받을 수 있고 회원가입이 없죠. 또 조직구조의 효율성. 직급을 유지하기가 쉽다는 게 가장 큰 레그에 달성하고자 목표 65%만 맞추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싹 묶어서 35%를 맞춰지기 때문에 실버 PD까지 쉽게 갈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두 개 레그를 통한 고연봉이 가능하다는 부분인데 물론 세 레그 이상 하면 골드, 네 레그 한 PPD까지 갑니다. 두 개 레그만 해도 충분히 괜찮습니다. 두 개 레그를 해서 실버 PD를 하면 우리가 실버 PD를 이제 로얄 패밀리를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실버 PD가 되면 하와이 PD 씁니다 하고 동남아 여행하면 무조건 100% 다 가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서 연소득이 죽을 때까지 월소득이 1,000만 원 이상으로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두 레그만 가져도 정말 좋다는데 이 두 레그를 구축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한번 좀 드려보면 일주일에 진짜 한 명씩만 해서 나보다 나은 사람을 한번 만나보세요. 일주일에 한 명. 그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매일 한 명이 아니고 일주일에 한 명 나보다 좀 나은 사람. 나은 사람을 만나면 1년이면 50명 정도를 만나거든요. 그럼 그 50명 중에 리더 한 명은 무조건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또 그렇게 한다면 2명, 3명 정도는 리더를 만드실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분들을 정착시키는데 1, 2년 걸린다면 3년, 4년, 5년 안에 실버 PD에 가실 수 있습니다. 나보다 나은 사람 일주일에 한 명씩만 안 쉬고 꾸준하게 안 만나보세요. 그럼 여러분 실버 PD 3년, 4년 안에 반드시 가게 돼 있습니다. 매출에 의한 직급 달성이다. 타 회사처럼 직급이 올라갈 때마다 단서 중앙에 숨어서 탁탁 튀어나오는 것이 아니라 지난달에 제품 드셨던 분 자동 주문으로 똑같은 사이즈만 주문해도 내 직급이 유지가 됩니다. 이런 회사들 거의 없습니다. 단서 조항이 없다 우리는. 재구매율 당연히 높기 때문에 소득, 인쇄연금과 같은 소득은 당연하고요. 우리 R&D 센터에서 끊임없이 글리코 베이스로 만들어주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연결만 시켜주면 된다. 이렇게 잘 연결시켜 주었더니 이제 해마다 정말 좋은 시간을 만들어 줍니다. 스폰서님과 함께하는 분과 이렇게 힐링을 하는 시간, 또 이제 베트남에서 이렇게 또 좋은 시간 보내고 하와이에서 이제 어느 정도 거리두기 완화가 됐으니까 이제 다시 이제 우리 외국으로 또 이제 활기차게 나갈 수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내지 두 번 이렇게 함께하는 분, 많은 사람들한테 박수 받을 수 있는 이런 또 시간도 주어지고요. 그리고 또 무대 주인공으로 여러분이 전야제에 초대받아서 최고의 대우를 받으면서 함께 할 수 있는 그룹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시간도 있습니다. 내년에는 훨씬 많은 사람들이 저는 이제 함께 할 거라 예상을 합니다. 이렇게 우리 지원 그룹이 내년에 테드 300을 빛내실 주역들입니다. 주역들이시고 우리 또 PD 서밋을 통해서 두바이를 갔는데 참 많이 느꼈습니다. 우리 지원 그룹의 과거와 현재를 봤다. 과거에 10년 전에 아무것도 없는 이 메나테크 허브를 판 부산에 우리 최고 리더이신 이모수 사장님이 이 비전을 보시고 시작을 해서 이 벌판과 같은 사막에서 지금은 세상에서 가장 견고하고 높은 건물을 지었습니다. 이 두바이 부르즈 칼리파 같은 이런 견고한 건물을 지었는데 여러분은 이제 이 건물에 함께 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이게 어떤 그림일까요? 네, 모래성입니다. 제가 이 코로나를 지나면서 이걸 많이 느꼈는데, 코로나가 오기 전에는 이게 구분이 잘 안 됐거든. 타 회사, 타 네트워크 구분이 안 되는데, 코로나 같은 위험이 딱 오고 나니까 진짜가 뭔지가 딱 표가 나더라고요. 네트워크 마케팅 비즈니스는 복제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모래성을 만드는 것과 똑같다. 이 위기가 오기 전에 별로 표가 안 나요, 이게. 코로나가 딱 터지고 나서 정말 시스템이 중요한 심각성이 딱 필요한 시기에 많은 네트워크에서 많은 그룹들이 이런 복제가 제대로 되지 않는 상황에서 막 그냥 모래성과 같이 허물어지는 걸 봤습니다. 우리 지원그룹은 코로나 때 더 성장을 하게 됐거든요. 그냥 이런 제대로 된 복제 시스템에 의해서 이것들이 가능한데, 그런 제대로 된 복제 시스템이 우리가 TLP가 있잖아요. 내가 TLP를 내가 하고 파트너 똑같이 따라하기만 하면 이만큼 좋은 복제 시스템이 어디 있을까? 이것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또 양질의 강의도 같이 준비가 되어 있고, 우리는 항상 발빠르게 움직입니다. 다른 그룹들이 뒤로 한 발 빼고 있을 때 우리는 정면 도전해서 업계 최초의 TLP를 구축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것을 이용만 하시면 되잖아요, 그죠? 10년의 노하우를 여러분들이 지금 누리고 계신 거예요. TLP 스쿨을 통해서 이것을 내 것으로 만들고, 스스로 성장하는 태도 과정을 통해서 왜 내가 리더가 되어야 되고, 리더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정체성을 우리가 또 다시 이제 가질 수가 있고,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 지원그룹은 또 객관적으로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매출 증가율 30%, 주문회원 증가율도 거의 30% 이루고, 또 가장 괄목하는 사람인데 어느 네트워크 회사 그룹에서 지금 이렇게 큰 신규 회원 증가율을 만들 수가 있겠습니까? 그 지원그룹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꿈을 현실로 만들어줄 수 있는 그룹과 함께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2024년은 테드 300을 통해서 우리가 내년에 이제 시스템 데이는 반드시 백스코에서 성대하게 300명이 함께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주역이 되실 거고, 이제 마지막 차트인데, 이 할아버지 좀 표정이 어떻습니까? 조금 우울하지 않습니까? 침울, 이제. 이 할아버지가 예전에 한번 있었던 내용인데, 어떤 회사의 10% 지분을 가진 투자자입니다. 그런데 본인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았어. 그래서 총 800불에서 그때 이제 원화로 한 사람 1,050원 해갖고 그 당시에 84만 원 정도를 받고 10% 정도의 지분을 팔았답니다. 이 지분을. 자기가 보기엔 별로 성장할 것 같지가 않아요. 팔았는데 이 주식이 어느 회사 주식이냐면 바로 애플사의 주식이었다고 합니다. 현재 가치가 2,000조 원이고요. 본인이 요 종이 그대로 들고 있었으면 지분 10%면 200조 부자가 되는데 이 가치를 못 알아보고 할아버지가 이걸 84만 원에 팔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지금 뭐 엄청나게 땅을 치지 않겠습니까? 우리 메나테크 비즈니스를 한다는 거는 저는 이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강남에 땅값 상당히 비싸잖아요. 강남 땅을 한 평에 그냥 10,000원에 사는 거와 똑같아요. 이 메나테크의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 우리 지원그룹의 컨텐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는 적어도 10년 안에 충분히 50배, 100배 이상 성장이 된다 보거든요. 그걸 우리가 미리 안 가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신이 역사적으로 중요한 시점에 서 있는 순간에도 그 사실을 잘 알지 못하는 것들이 많은 사람들이 범하는 오류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걸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눈을 가지고 있고 이 비전을 주는 끌고 갈 수 있는 우리 그룹이 함께 있습니다. 여러분 강남 땅 10,000원에 사시고 여러분 10년 뒤에 모두 행복한 성공을 통해서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꿈꾸는 지원그룹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